예, 안녕하세요. 빨대양 섬입니다. 오늘은 마드리드 시민과 알아보는 윤핵관 권성동.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드리드 시민님.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 아이대학 신규진입니다. 네. 자, 권성동 하면은 일단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윤핵관의 거의 핵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옛날에 이분이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당시 야당 대표로 그 당시 주심을 했었지 않습니까? 탄핵 당시에 거기, 또 그러니까 무슨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맨날 되게 주도해서 했던 네, 그런 분 중에 사람인데, 한 그러니까 분이죠. 그걸 나쁘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난 권성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던 기억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분한테 기억나는 거 이거예요. 강원랜드 사건이 기억나는데, 그쵸. 이게 물론 이제 판결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좀 구린 게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했으면 100% 유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좀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대통령 지인 아들 내가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관종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이 되게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일단 권성동이라는 네. 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은, 이분의 약간 정체성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탄핵 주도 세력 중에서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딱 지금도 상징처럼 나오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네. 의원들 서 있는데 보면은 네. 다 지금 거기 무릎 꿇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전면에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대표 됐을 때 네. 대구 가가지고 탄핵은 정당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준석도 그 말석에 네. 있고 다 그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박근혜 정권으로 보수가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신드롬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어떤 혜성처럼 나타난 저쪽에서 온 정치인을 이제 위시로 해서 약간 그때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개국 공신이다 그런 걸 좀 주장하면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 각각의 역할이나 그런 포지션도 다 미묘하게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쵸. 권성동 같은 경우는 당에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주도했던 사람은 장제원인가? 그럼 그렇게 되는 건가? 그것까지는 예.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주력 세력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랑도 지금 브라더 어쩌고 하면서 자기의 브라더. 의리가 있다. 그리고 강원랜드 그 사건 때도, 안 닮았다. 예, 무죄 나왔을 때 장제원 의원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랑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이제 친이계고, 김진태 지금 지사 되신 분, 강원 지사 되신 분, 그분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고 강원도에서도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 패권 다툼이 있대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도 친박이잖아요. 그쪽은. 네네. 그러니까 친박 친이의 그런 세력 다툼도 있고 지역 내에서의 어떤 이권이나 패권 다툼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강원랜드 같은 데가 사실 제일 꿀 빠는 그런 그렇죠, 데라고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강원도. 거기 무슨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어쨌든 꽂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친이계나 좀 세부계 속성인 것 같거든요. 어디나 그렇지만 자기 사람들 이렇게 전화해서 챙겨달라. 그런 거를 되게 유승민 의원도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세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부계가 유승민 의원이 주도했던 바른정당,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까지 네, 왔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네, 나중에 의원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죠. 민주평화당하고 합쳤나 그랬지 않습니까? 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쪽하고 붙었다 저쪽하고 붙었다 네. 했는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따뜻한 개혁 보수. 따뜻한 예, 보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반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약간 박근혜나 이런 과거의 정통 보수와 선을 긋는 그 계열을 이제 새로운
보수계라고 해서 세보계라고 해서 네. 약간 이제 강성 보수층이나 아니면 정통 보수층이나 뭐 애국 보수층이나 이런 분들이 네. 굉장히 싫어하는 네. 이제 배신자 집단처럼 생각하는 그 네.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세보계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그렇다고 이제 친박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강원랜드 사건도 결국 그런 이권 다툼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타겟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네. 이번에도 보면은 장제원 의원하고도 약간 그런 실랑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 버렸어요. 이제 썰만 있었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예전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전에 민들레 모임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민들레 때 모임. 보도에 나온 바로는 뭐 친윤 그룹의 의원들이 모여서 한 40~50명 정도 그런 이 정부와 이렇게 긴밀한 연락을 하고 하는 공모 모임을 만들겠다. 이래서 그게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약간의 그 친윤 세력화 아니냐. 그래서 되게 언론에서도 또 이제 장제원 의원을 타격을 해갖고 되게 말이 많았는데 그때 권성동 의원이 막 제일 먼저 민들레 그거 하면 안 된다. 내가 원내대표인데 왜 공식적인 당정 협의체를 무시하고 그런 사조직으로 이게 당내 개파를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근데 자기가 우리 그랬었죠. 우리 정치사에서 근데 개파가 없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개파가 없었던 적 없죠. 문재인 이 인간도 개파가 있었고 그럼요. 뭐 네. 양김치도 있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정치에서 개파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네. 왜 민들레 모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민들레 모임이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의 분석은 네. 그러면은 이제 친윤 그룹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쓰지 말자고요. 이준석이 네. 만든 이준석이 만든 네. 거죠.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이제 단어는 쓰지 말고 친윤 의원들이 이렇게 세력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내가 친윤이다, 내가 진짜 찐윤.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좀 유치하게 뭐 찐박 논란 있었던 것처럼 맞아, 찐박. 내가 진짜 윤심이야. 아니야, 내가 또 윤심이야. 그런 윤심 경쟁을 하는 와중에 그 그룹도, 그러니까 친윤 그룹도 분화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 권선동 의원도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때 이제 잡음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래, 좋다. 내가 민들레 안 한다. 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뭐 브라더 이즈 브라더 뭐 한 번 형제는 형제다 그런 식으로 권선동 의원, 성동 의원과는 뭐 영원히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약간 그게 저는 무언의 경고성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브라더로서 당신한테 내가 의리를 다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두고 보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좀 지가 서늘한. 근데 이번에 좀 드러났잖아요. 그게.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에 비서실장 있을 때 인선을 할 때 그 행정 저 권성동 의원이 자기 지인의 아들을 7급으로 추천을 했는데 7급이 안 되고 9급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되게 열이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사적 채용이라고 이제 공격을 받으니 더 좀 부들부들한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문제는 이게 권성동 의원이 되게 정치적으로 수가 낮다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다는 게 그거는 내부에 있는 갈등이잖아요. 장제원 의원한테 자기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물 먹어서 소위 말하는 물을 먹어서 언짢다라는 거는 그들 사이의 일이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비춰졌을 때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러니까 왠지 부당한 채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부당한 채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대통령한테도 이제 폐를 끼치는 거고. 그렇지. 사실 대통령실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고 캠프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라면 뭐 채용해도 되고 뭐 급수가 또 별정치 낮은 직이야. 이분이 이제 좀 업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고 그리고 이제 뭐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강원랜드 사건도 있었고 그건 되게 국민들한테 안 좋게 비춰지는 사안이면 되게 자중을 하고 말이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9급밖에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진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대화들을 자꾸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프로답지 않은 거죠. 아름답지 않고. 아니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검수완박 때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그때부터 권성동 얼굴 안 봅니다. 나오면 채널 돌려요, 저.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정말 이렇게 조직 내에서의 논리라던가 자기 거를 딱 챙긴다거나 뭐 일을 되게 하는 그런 되게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라는 영역이 되게 어떤 이게 퍼포먼스잖아요. 국민들한테 말과 행동이 보여지는 거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되고 그리고 감정이 생겨나는 건데 그거를 되게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됐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 친구래 그러면 뭐 되게 계속 서로 뭐 네. 연락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뭐 되게 이신점신 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봤더니 그냥 건너 고향의 옆집에 살던 사람 그래서 권선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기억도 못했대요. 근데 윤 대통령이 너 나 모르냐, 너 뭐 사시된 것도 이렇게 들어 알았다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잠깐 외할머니 집 놀러 갔는데 그 동네 건너에 같이 한번 이렇게 놀았었는데 왜 어른들이 이 동네에 누가 사시됐다 뭐했다 그런 후일담 같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워낙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오지라퍼. 약간 되게 티나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먼저 다가서는 분이시니까 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게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그분한테도 윤 대통령이 먼저 다가갔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 뭐 공주라서 나도 뭐 충청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라포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는 꽃이 됐다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같이 그 탄핵 쪽에 탄핵을 주도했던 뭐 원희룡도 그렇고 원희룡 뭐 그 당시 오세훈 다 그분들이잖아요. 그쪽하고 정치를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때 수사했던 검사고 그쪽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껄끄럽죠. 친박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친박 세력들이 그때 많이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친박 세력 중에 좀 살아남은 분들이 그나마 생존한 분들이 뭐 김재원 최고위원 그 정도죠. 그리고 약간 순장조가 돼가지고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김진태 김진태 지사 그 정도죠. 그러니까 친박들하고는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으쌰으쌰하기에는 뭔가 민망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 그때 대구 때 말했던 연설 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탄핵의 강을 건너고 새롭게 보수를 재건하자 이거에 있어서 뜻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측근으로서는 좀 함량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를 챙기는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나름의 유능함이 있을지 모르나 이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 다수 대중을 상대로 모든 게 진영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뭔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굉장히 좀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새로운 스타일, 국민들한테 잘 받아들여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제 교수님은 검수완박 때문에 되게 분노하셨지만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말하실 때 이 레토릭이 굉장히 대중의 언어와 대중의 기대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권선동 그때 그 당시에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한동훈 장관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 사교육을 하고 그런 게 당연한 거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근시안적이라는 게 항상 보면 이제 자기가 잘 보여야 되고 자기가 설득시켜야 되고 자기가 소통해야 될 대상이 이 다수 대중 집단이 아니라 항상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전형적인 간신이네 간신. 장제원 의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일 어이없었던 것이 권선동 의원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아니죠. 자기 지인의 아들을 7급으로 내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9급밖에 안 돼서 그 사람한테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페북에다 썼어요. 말이 너무 거치십니다. 경고를 날린 거죠. 말이 굉장히 거칠고 우리가 인사할 때는 누구 추천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답변이 더 가관이었다니까요. 장제원 의원을 비판할 수 있다고? 아니 이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자기를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되게 공분하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도 거기에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 발화하는
그런 그 컨텍스트를 되게 잘 못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타겟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거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제원하고 사이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중들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안경 쓴 거 보면 진짜 근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근시한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성향으로 봤을 때 검수완박 같은 거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건 잘랐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게 잘라지지가 않은 게 두고두고 네. 말썽이네. 지금 여러 그리고 가지로. 거의 원내대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니 원내대표인데 대표까지 하겠다는 본인이 거. 너무 지금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능력은 없는데 네. 의욕이 넘친다. 이거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쨌든 내각에서도 이렇게 주요한 자리를 맡지 못했고 당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당권 이거라도 내가 개국 공신이고 나보다 뭐 위에 선배도 없고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 내가 이제 헤게모니를 줘야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은 되게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되게 자기가 이준석 대표의 그 자리를 내가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그런 팸코 정치, 막 팸코 보면서 그 팸코의 의견을 이제 빨리 자기가 수렴해서 뭔가 힙한 정치인 그런 식으로 보여주려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보면 20대, 30대 남자들. 네, 그렇죠. 남자들만. 이대남의 이슈들. 그래서 저번에 이분이 맨날 그 여가부를 공격한다거나 뭐 네. 노조를 방송 노조를 공격한다거나 되게 맞아. 그 강성 이대남들이 주장하는 그런 아젠다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가부 무슨 뭐 버터플라이인지 뭐 버터 나이프인지 뭐 이런 예,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뭐 한동안에는 그분이 이제 한동훈 팬층이라던가 그 보수층에서도 좀 화제가 된 게 밈처럼 된 게 막 스카프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뭔가 한동훈 장관 패션 스타일을 뭐 패러디 따라하는 듯한 예,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좀 이게 약간 거울 안 밈처럼 예, 밈처럼 씌워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권성동 이분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귀국 공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보고 찍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사실 윤석열 대표 찍으려고 하다가 고성 때문에 찍기 싫었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분은 이제 약간 좀 본인이 이제 합리적이고 약간 중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대중한테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누가. 그렇죠. 예전에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 때를 생각하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굉장히 대중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몇 가지 약간 작품도 만들고 원내대표 연설할 때라던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대여투쟁이나 이런 거 있어서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렇게 약간 그런 쪽에 있어서 부족한데 좀 자기의 살 길이 약간 이준석 대표가 했던 아젠다들 그대로 받아서 대체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컨셉을 잡으신 것 같고 이준석의 그 빈자리를 네, 빈자리를 자기가 내가 차지하려는 채우겠다. 아주 야비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물러나는 게 맞네. 그런 걸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체제를 내가 이제 메꿔가지고 안정되게 할 테니 나를 신임해달라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뭐 갑자기 오버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존영을 무슨 당대표실에 걸겠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나한테 권력을 달라 이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퀘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로컬에서만 정치를 했고 자기 정치는 잘하지만 그러니까 지역을 뭐 지역구 정치 같은 건 잘하지만 이렇게 그런 큰 무대에서 할 만큼의 어떤 시야를 갖췄냐. 그리고 이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화법이나 그런 뭐 홍보 전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대행 체제 나간다고 대행 체제로 가겠다고 이제 독대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나왔던 보도가 윤 대통령이 의원들과 잘 협의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100%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렇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이 지금의 혼돈의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주장인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지금 대회 열어서. 확실한 지도 체제를 가져가야지. 그럼. 권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간 보는 거? 무슨 뭐 5년, 6개월 있다가 뭐 이준석 대표 뭐 사고 난 거 무슨 기다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되게 모순되잖아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자기가 접수, 이준석 자리를 내가 딱 그냥,
대체하겠어요라는 그런 계산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뭐 사고니까 거리가 아니고 사고니까 우리가 뭐 6개월 동안은 뭐 비대위를 하자는 건지 막 그런 식의 간보는 그런 게 저는 되게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네. 당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빨리 지금 지도 체제를 갖춰서 네. 이 정보를 탄탄하게 그렇죠. 뒷받침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기 욕심 네. 채우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측근으로 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성동이 지금 측근에서 한다. 야,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그러면 국민의힘은 외모도 안 돼. 외모도. 조기 전당대회가 답인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를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 징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6개월 당원 정지가 그것도 되게 너무 이게 하나마나 이게 미약한 거잖아. 나중에 6개월에 복귀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 복귀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게 굉장히 당이 안 좋은 게 그렇지.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네.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죠. 어떻게 당대표가 6개월 놀다가 그렇지. 나 정확도 아니고 무슨 6개월 있다가 다시 당대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징계를 내린 순간부터 이준석 리더십이 이제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이 활용 불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합의를 딱 이루고 그러면 이제부터 재정비하고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지도부 다 사퇴하고 새로 갈아엎고 가야 된다. 이 예를 정도의 들면 추진력은 보여줘야죠. 윤희숙 당대표 새로 그렇지, 뭐. 새로 해서 당 세우면 얼마든지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죠. 뭐 윤희숙 의원이든 뭐 배현진 의원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좀 참신한 뭐 김은혜 전 의원이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피를 수혈해 갖고 빨리 쇄신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무슨 권선동 원내대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자기 존재감 세우기 위해서 당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맞습니다. 가지의 논란을 네.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빠졌어요. 20대 남자 중에서. 근데 그 빠진 지지율을 다시 이제 엎어치고 더 멋있게 잘 나갈 수도 있는 길을 그렇죠.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여러분. 자, 일단 그 출발점이 권성동 아웃인 것 같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권성동 네. 아웃이 시작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지금 권선동 그 원내대표가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이 상황을 처리하고 핸들할 수 있다는 과욕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강원랜드로 네. 소급해가지고 날리면 어떨까요,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그쪽 본인도 그렇게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강원랜드 사건부터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 나온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말했던 부분이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려면 빨리 조기 전대를 해서 맞습니다. 확실한 리더십을 세워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 네. 그것만은 그러니까 그거 앞에서 다들 선당우사 해야지. 그렇지. 다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정말 판세를 1도 읽지 못하는 근시안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 일을 하면 안 된다. 오늘의 결론 뭐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예, 권성동 아웃. 네.